안녕하세요.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자의 중점 관리. 지난 시간에는 신체적 영역이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인지적 영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기능의 개념, 그리고 인지적 기능의 분류, 인지적 영역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보 처리 5단계, 노화에 따른 변화, 그리고 인지저하의 4대 원인, 약물, 우울증, 치매, 사망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지적 기능의 분류에는 6대 인지 영역과 진압력부터 사회 인지까지의 9가지 세부 영역을 다룰 예정입니다. 첫 번째 인지 기능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는 지식을 습득, 조직, 활용하는 일련의 정신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억력, 사고력, 이해력, 판단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른 5단계로는 감각 등록, 주의 집중, 작업 기억, 장기 기억, 반응 실행 이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기억은 명시적 기억과 암묵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명시적 기억은 일화 기억과 임의 기억으로 구분됩니다. 암묵 기억은 절차 기억과 같이 의식하지 않아도 수행 가능한 학습된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인지 기능은 발달 단계, 생활 습관, 교육 수준, 정서 상태, 뇌 건강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은 대상자의 인지 수준에 맞는 활동을 구성해서 안전도 고려해야 되고 의사소통에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노화에 따른 인지 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능은 균일하게 감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능에는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결정성 지능은 일생 동안 축적된 지식, 언어 능력, 사회적 기술 등을 포함하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양상을 보입니다. 노화에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능입니다. 반면에 유동성 지능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중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키오스크처럼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빠른 정보 처리에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동성 지능이고 또 언어성 지능과 동작성 지능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언어성 지능은 노화와 무관하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반면 동작성 지능에는 시공간 처리, 비언어적 추론 요구들이 빠르게 감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이러한 느려지는 감퇴 능력을 정확성을 중시한다고 보면은 퇴보가 아닌 인지 전략의 변화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가역적 요인과 비가역적 요인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역적 요인에는 그러니까 변동이 되는 요인인 거죠. 약물 부작용, 수면 부족, 감염, 탈송, 영양 결핍, 대사 이상, 우울증, 감각 저하, 낯선 환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제거 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비가역적 요인,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응하고 이 시간의 흐름을 뒤바꿀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치매 등 신경퇴행성 질환, 만성 뇌혈관 손상, 반복적 외상, 알코올성 뇌변증, 전반적 뇌이축은 점진적인 진행으로 인지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청각, 시각 손실 등 감각 저하도 사회적 고립을 동반해 인지 기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저하를 유발하는 4대 요인을 살펴보면 약물 부작용, 우울증, 치매, 선망이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고령자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콜린성 약물, 항히스타민제, 심한계 항우울제, 항정신병제 등은 기억력, 집중력, 주의력 저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선망과 밀접합니다. 벤조디아핀계는 불안, 불면, 경련 등에 사용되나 졸림, 균형 장애, 기억력 저하, 혼동,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장기 복용 시 치매 발병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정신병 약물은 정신증상 완화에 사용되나 혼동, 졸림, 주의력 저하, 알츠하이머, 루이소체 치매 환자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는 과량 사용 시 인지 저하, 진압력 혼란, 판단력 저하를 일으키고 전신마취제, 항경련제,
항고화혈업제, 스테로이드 등도 복용자의 체질과 병력에 따라 인지 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다약제 복용,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약물 상호작용 증가로 인지장애 위험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약물을 최소화하고 최소 용량에서 시작해 천천히 증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복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지속적인 슬픔, 무기력감, 흥미 저하, 수면 및 식욕 변화, 집중력 장애, 자살 사고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분 장애의 일종입니다. 고령자 우울증은 기억력, 주의 집중, 언어 능력, 실행 기능 등 인지 기능 전반의 저하를 동반합니다. 가성 치매라고 해서 신경퇴행성 질환이 아닌 우울한 기분으로 인지 수행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 치료와 심리적 지지로 회복을 해야지 이런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이며 치료되지 않은 우울증은 장기적으로는 실제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2배까지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저하는 하루 중 기복이 있고 자신의 문제를 비교적 인식하고 있고 또 표현한다는 등 것입니다. 반면 치매는 서서히 인지 저하가 시작돼서 자기 인식이 부족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인지 도구로는 선별 도구로는 GDS, PHQ-9 등을 활용해서 대상자의 사회적 위축, 낮은 흥미, 의사소통 깊이 등을 놓치지 않고 우울증 신호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음, 이런 간단한 선별 도구를 통해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입니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시공간 지각, 성격 및 감정 조절 등 여러 인지 기능의 지속적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임상 증후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전두 측두엽 치매, 루이소체 치매, 파킨슨병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가장 흔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으로 인한 그리고 타우 단백질의 과인산화로 인한 질병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 다발성 뇌경색 등으로 인한 것으로 손상된 뇌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계단식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두 측두엽 치매는 45세에서 65세 비교적 젊은 층에서 발생하고 성격 변화, 언어 저하가 먼저 발생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전두엽이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능력, 충동 조절, 계획 및 판단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 축두엽은 언어력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성격 변화와 언어 저하가 먼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이소체 치매는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루이소체 단백질로 인해 발생하고 시각적 환각, 램수면 등 행동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주의력과 실행 기능에 변동이 있고 파킨슨병처럼 떨림이나 경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운동 증상, 떨림, 경직, 느린 움직임, 자세 불안정 등 이런 운동 증상이 1년이 지난 뒤에 인지 저하가 동반됩니다. 그리고 시각적 환각, 수면 장애가 동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루이소체 치매와 파킨슨병 치매가 굉장히 비슷한데 운동 증상 발생 1년 이내 인지 증상이 발생하면은 루이소체 치매로 보는 편이고 운동 증상이 먼저 발생하고 1년 정도 지나서 인지 기능이 저하가 온다. 그러면은 파킨슨병 치매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외선성 뇌손상으로 인한 치매도 있는데 한 번에 강하게 맞는 것보다는 반복적으로 뇌에 손상이 있을 때 높은 위험을 유발하며 그 결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2차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5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츠하이머, 혈관성, 정두 축두엽, 루이소체, 파킨슨병 치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선망입니다. 선망은 주의력, 인식, 진압력, 기억력, 감각, 지각, 사고 및 행동의 급성 변화가 특징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바로 급성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증상이 시작되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만성 질환, 만성적인 치매와는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고령자, 입원 환자, 수술 후 환자, 중환자실 대상자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선망의 증상으로는 주의력 저하, 혼란, 착란, 진압력 장애, 감각 지각의 변화, 환시 같은 걸 보고 수면 각성 주기의 변화, 그리고 과잉 행동 또는 과소 행동, 언어 및 사고의 비논리성 등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형으로는 과다형, 과소형, 혼합형이 있다고 하고 선망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CAM, Confusion Assessment Method 이런 게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와 선망을 비교하자면은 치매는 만성이고 점진적이라면 선망은 급성이고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초기 인지 변화와 주의력 저하 관찰 시 선망을 의심하고 즉시 평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망의 대표적인 원인을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하면은 1, 2, 3, 4, 5, 6, 7, 8, 8가지 정도가 있네요. 감염, 폐렴, 요로감염, 폐혈증. 대사 이상으로는 저혈당, 저나트륨 혈증, 고칼슘 혈증. 약물로는 벤조디아제핀, 항콜린제,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스테로이드가 영향을 미치고 수술 및 마취, 고령자의 수술 후, 전신 마취 후 회복 지연에 선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두부배상, 경련과 같은 신경계 손상, 심분전, 심근경색, 저혈압, 저산소 증가 같은 심혈관 문제, 그리고 병실 이동, 감금, 빛과 소음의 변화, 사회적 고립과 같은 환경 및 심리 요인, 그리고 탈수, 통증, 수면 박탈, 영양 결핍도 선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적 기능의 분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기능의 6가지 영역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DSM-5에서는 6가지 인지 기능 영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복합적 주의, 집행 기능, 학습과 기억, 언어, 지각 운동, 사회 인지 6가지 인지 기능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 주의에는 지속적 주의, 선택적 주의, 분할 주의, 처리 속도가 있고 집행 기능에는 계획, 의사결정, 작업 기억, 피드백에 대한 반응, 오류 수정, 우선적인 습관 억제, 정신적 유연성이 있고 학습 기억에는 즉각 기억, 최신 기억, 자유 회상, 단서 회상, 재인 기억을 포함하고 장기 기억은 임의 기억과 자전적 기억을 포함하고 안목 기억에는 절차 기억이 포함됩니다. 언어는 표현성 언어, 이름 대기, 단어 찾기, 유창성 등이 포함되고 문법과 구문, 수용성 언어 등이 있습니다. 지각과 운동은 시각적 지각, 시각 구조적 지각 운동, 실행 인식이 있습니다. 사회 인지에는 감정의 인식, 마음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 영역의 세부 영역을 또 9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압력과 정보입니다. 개인의 인적 상황, 일반 정보, 진압력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인터뷰로 평가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식 능력입니다. 만약에 장애가 생기면 시간부터 잃어버리고 공간, 사람 순으로 상실됩니다. 정상적인 진압력을 보인다고 반드시 기억력이 잘 보존된 상태는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병 초기에는 진압력 오류가 흔하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주의력에는 4대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각성, 경계, 선택주의, 자원입니다. 각성은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전반적 정신적 깨어있음입니다. 경계는 오랜 시간 자극을 감지,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선택적 주의는 여러 자극 중 하나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능력입니다. 선택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은 인지과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 자원의 양을 의미합니다. 주의력은 다른 인지기능, 기억력, 판단력보다 먼저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초기 우울, 불안에서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처리 속도입니다. 자극을 인식하고 반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말합니다. 저하 시 기억력, 실행 기능, 언어 능력 등 다양한 영역 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노화에 따른 가장 일관되고 뚜렷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30대 중반부터 서서히 그리고 60대 이후에는 뚜렷하게 저하합니다.
그래서 백질 손상, 전두엽 기능 저하, 신경 전달 속도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중교통 탑승, 금융거래, 약 복용 시기 판단 등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게 바로 처리 속도입니다. 처리 속도는 단순히 빠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안에 얼마나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공간 능력 및 구성 능력입니다. 3차원 공간에서 사물의 위치, 방향을 인식하고 운동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구성 능력은 시각적 자극을 분석해 복합적 형태를 재현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다루고 길을 찾고 그림을 그리는 능력입니다. 기억, 주의, 실행 기능과 상호작용하며 실생활 과제 수행에 관여합니다. 노인 인구에서 시공간 능력과 구성 능력이 점진적으로 감퇴합니다. 정상 노화와 질병에 의한 감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공간 능력은 단지 도형을 그리는 능력을 넘어서 추상적 사고, 시각적 조직화, 문제 해결 능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치매의 진단 및 감별, 일상생활 기능 평가에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학습 및 기억은 어, 다섯 번째 영역인데, 기억은 인간의 경험이 신경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 크게 부호화, 저장, 인출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호화, 인코딩은 외부 자극을 신경학적으로 처리해 기억 흔적을 만드는 과정으로, 저장은 기억 흔적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단계로, 인출은 저장된 정보를 필요할 때 다시 떠올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기억 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일화적 기억, 에피소딕 메모리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개인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도 있고 자기 서사와 정체성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억입니다. 또 작업 기억도 있습니다. 정보를 일시에 저장하고 동시에 조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문제 해결, 추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 계획 기억도 있습니다. 특정 시점이나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시점에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시간 개념, 동기와 주의 전환 등과 상호작용하는 기억입니다. 기억은 자극 특성에 따라서 언어적 기억과 시공간적 기억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언어 정보는 좌측 축두엽이 주로 처리, 시공간적 정보는 우측 두정엽 및 후두엽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언어 기능은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 언어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문장으로 구성해 말로 표현하는 능력으로, 수용 언어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름 대기, 네임 리콜은 어, 치매 초기 환자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의 경우 치유농업사는 말을 천천히 하고 또 질문을 쉽게 하고 또 여유 있게 기다려는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실행 기능입니다. 실행 기능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상황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입니다. 이를테면 계획하기, 작업 기능, 주의 전환, 억제 조절, 문제 해결, 목표 지향적 행동 등이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마트에 갔을 때 실행 기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기는 구매 순서를 정하고, 작업 기억은 어, 필요한 물건을 기억하고, 주의 전환은 빠르게 계산대로 향하는데, 억제 조절은 주변 유혹을 억제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계획하기와 작업 기억의 내용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그를테면 구매 순서를 정하는 게 작업 기억일 수도 있지 않나요? 필요한 물건을 기억하는 게 계획하기인가? 아무튼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행 기능은 전전두엽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 등 퇴행성 질환에서 두드러진 손상이 일어나며 단속 기억 검사로는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개념화 및 추론 능력입니다. 개념화는 다양한 구체적 사상이나 사건들보다 추상적인 수준에서 통합하고 분류하는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각이나 기억 이상의 인지 활동으로 새로운 자극을 기존의 지식 및 경험과 비교하고 분석하여 일반적인 규칙이나 개념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개별 정보의 단순 저장이나 회상보다 보다 복합적이고 조직화된 인지 능력을 요구하며 일반적으로 전전두엽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개념화 능력은 일상생활에서의 적응력,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 문제 해결 전략, 전략의 선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음, 앞으로의 이런 인과관계나 규칙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예측 가능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과정은 언어 이해, 유추, 범주와 상징적 사고 등 다양한 고등인지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론은 이러한 개념화를 바탕으로 논리적 관계를 도출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결론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추론에는 연역적 추론과 개납적 추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음, 네, 연역적 추론은 일반 규칙에서 개별 사례를 도출하는 방법이고, 기납적 추론은 여러 사례에서 일반적인 규칙을 유도하는 추론 능력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추론 능력은 고정된 사고를 넘어 융통성 있게 사고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으로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에도 이런 개념화 추론 능력이 감퇴될 수 있지만 신경인지 장애, 특히 알츠하이머병 초기부터 개념화 및 추론 능력이 손상이 두드러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지 능력입니다. 타인의 감정, 의도, 신념, 행동 등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공감, 감정, 인식, 사회적 규칙 이해, 관점 수용과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조현병, 외산성 뇌손상, 전두 축두엽 치매에서 두드러지는 결함이 발생합니다. 치매 감별 진단 시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지막으로 인지적 영역의 치유농업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텃밭 정원 프로그램의 사례입니다. 견도인지장애는 치매를 가장 이른 시기에 발견할 수 있는 단계로 이 시기 중재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 세대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텃밭 정원의 3대 방향은 첫 번째, 신체, 심리, 정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공간 조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대상자 중심의 활동을 설계하고 일상생활 속 실천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텃밭 정원 활동을 이식주 영역으로 구성해서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식생활, 나눔 실천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로 MMSEDS 치매 선별용 간이 정신 상태 검사 시 사전에는 17.78점에서 사후 21.22점으로 19.35%라는 유의미한 증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SMCQ라는 주관적 기억 감퇴 평가도 있는데 역시 6.33에서 3.78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실제 인지중재를 어떻게 했는지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크게 인지자극, 인지훈련, 인지재활이 있습니다. 인지자극에는 감각자극, 회상, 현실진압력으로 하위 분류 구성을 했으면서 오감 깨우는 방법에는 허브차 마시기, 식물 수확 등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자극하고 해상기억 자극에는 흙반죽, 씨앗 주머니 등으로 두꺼비 집기, 운동회 등 과거 경험을 회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 진압력은 시작할 때 PPT를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서 연도, 월, 요일, 계절, 날씨, 장소 빈칸을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 초기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훈련은 기억력, 주의력, 수행 기능, 시공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에는 입력 단계를 강화하고 인출 단계를 강화하는 이를테면 그림 카드를 반복해서 말한다거나 식물 이름이나 위치를 떠올린다거나 끝말잇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기억력 훈련이 되고요. 인지 훈련의 주의력 훈련에는 기본 동작에 지시를 하면은 변환하는 그런 걸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노래에 맞춰 동작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시야 색깔과 크기대로 분류를 하는 그런 주의력을 훈련하는 또 과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기능에는 반복, 점토, 물체 고정, 순서 기억 등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고 시공간력은 선 따라 바느질하기, 씨앗 주머니, 바구니 넣기, 방 맞추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인지 재활에는 뭐 생활 속에서 좀 활동할 수 있게 그래서 텃밭 정활의 생활화를 좀 도와주고 신체 근력도 텃밭 정원의 자원을 소재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소근육과 대근육을 키우는 그런 인지 재활, 인지 자극, 인지 훈련, 인지 재활 3단계가 통합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실습으로는 시스트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압력, 기억력, 그리고 시공간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어, 이를테면은 학력에 따라서 그리고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런 것에 따라서 점수가 차등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평가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만 나이 기준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수, 표에 의해 점수보다 낮으면은 정밀 진단 검사를 1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인지적 영역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